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모의고사 데이로 정한 날이라서 좀 있으면 그 봉투 모의고사 받아놓은 것들 과목별로 꺼내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를 쭉 볼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연습을 쭉 할 텐데 그 전에 오늘 간단하게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었던 대학을 꼭 가야 되는가 곧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이제 대학을 꼭 가야 되냐라는 이제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의문이고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게 저는 훨씬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 일로 와. 그냥 어이구. 저는 일단은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가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를 알면 나는 대학을 가야 되는 사람인가, 나는 대학을 가는 게 좋은가에 대한 답을 얻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대학을 가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처음 1번, 2번 때문에 대부분 대학을 가죠. 1번은 이제 공부하러 가는 거죠. 대학은 뭐 교육기관이고 그래서 공부하러 가는 게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는 공부하려고 간다는 거는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하러 간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공부가 좋아서 대학을 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근데 사실 대학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대학은 교육기관에서도 가장 상위의 교육기관이고 그래서 어떤 지식을 배우고자 할 때 그 지식의 정점에 있는 가장 그 지식의 정수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곳이 사실은 대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정말 공부가 좋고 거기에 꽂혀서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던 곳이 어떻게 보면 대학이라는 곳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귀족들한테는 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옛날을 생각을 해보면 귀족이라고 다 고등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필요한 만큼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이런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지식에 대한 갈망 때문에 갔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또 대학이 설립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제가 역사적으로 뭐 아는 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하려고 대학을 가는 사람들은 대학의 본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이제 학자 타입, 영어로는 이제 scholar이라고 이제 학자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죠. 대부분 이제 우리는 공부가 싫지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공부 자체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이유 때문에 대학을 가죠. 더 나은 직업 또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제 대학을 가는 거죠. 대학에 가서 학위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지는 그거를 갖추지 못하면 기본적인 걸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대학을 대부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가죠. 뭐 대학을 가면 그건 있어요. 확실히 학사가 이제 대학에서 딸 수 있는 가장 낮은 학위인데 학사 학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사실은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그 학사를 2년제로 땄느냐 4년제로 땄느냐 사실은 2년제는 학사라고 쳐주지를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한국 시스템은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간에 2년제를 나온 것과 4년제를 나온 것, 그리고 대학 졸업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 이제 직장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면 사실 꽤 큰 차이가 나요. 그거는 굉장히 큰 차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들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죠. 그렇지만, 음, 없어도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사실은 많아요. 그런 직업을 굳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물어보면 많지는 않아서 그렇지. 그렇지만, 대학을 졸업하고요. 졸업장을 따고 학위를 받은 다음에 내가 공부한 분야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서 결국은 고졸만 돼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아서 들어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볼 부분은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세 번째는 문화를 배우기 위한 공간이에요. 사실 대학이라는 것은. 대학을 가면 이제 이미 대학을 다녀보신 분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일 테고, 아직 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어, 어, 아직은 조금 생소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대학을 가면 전공을 정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전공을 처음에는 정하지 않고 뭐 학부로 입학을 한 다음에 세부 전공을 나중에 정할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 어찌됐던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공을 정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공을 정하고 들어가면 전공 필수라는 게 있고요. 전공 선택이라는 게 있고, 교양 필수가 있고, 교양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졸업하기 위해서 뭐 학점이 몇 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있고, 그 안에서 교양 필수로 무슨 과목을 꼭 이수를 해야 되고 몇 학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전체 교양 과목으로 몇 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필수 과목은 몇 학점, 선택 과목은 몇 학점. 필수라는 거는 전공에 상관없이, 교양 필수라는 건 전공에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교양 선택이라는 과목은 그 학점은 이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과목을 들을지는 선택의 폭이 있다는 거죠. 나는 음악보다는 미술이 좋은데 미술로 들으면 안 되나 하면은 예체능 그 안에서 미술 대신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심리학과 사회학 중에 적어도 뭐 6학점을 두 과목을 들어야 되고 뭐 무슨 과목 중에서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골라서 듣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교양 필수 교양 선택이고요. 비슷한 사실 컨셉 자체는 똑같아요. 이제 전공 과목도 똑같아요. 전공도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생물 전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전공 필수에는 일반 생물이라는 게 있겠죠. 일반 생물, 뭐 일반 화학, 유기화학 이런 거는 아마 전공 필수일 거예요. 이제 기초가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어, 태 뭐지? 어, 태아 발전학, 뭐 발달학, 태아 발달학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좁고도 전문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공 필수는 아니에요. 전공 필수 카테고리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카테고리에서 몇 학점, 저 카테고리에서 몇 학점 이렇게 해가지고 전공 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학점을 더 들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교양 선택으로 들어가는 거죠. 교양 선택으로 이제 카운트 될 수 있는 학점을 이렇게 또 다 거기 가이드라인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거기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서 그 안에서 골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필수 과목은 말 그대로 꼭 들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과목. 선택 과목은 꼭 그 과목은 아니어야 되지만 학점을 몇 학점 이상 들어야 된다는 거를 채우기 위해서 듣는 것들. 근데 이런 거를 듣고 나면요, 여기서 배우게 되는 문화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뭔가 문화라는 거는 내가 속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두루두루 인정이 되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통용되는 어떠한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 그거는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뭔가 배움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문화의 폭도 넓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면 그런 의미에서 내가 속한 문화가 확장이 됩니다. 근데 이 문화가 확장이 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나 이번에 영어 들었어, 뭐 사회학 들었어, 뭐 한국학 들었어,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여기서 파생되는 게 굉장히 커요. 어, 심리학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 psychology, survey of psychology라는 거를 들어야 했는데, 제가 이제 교양 필수로 선택했던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심리학을 무조건 하나를 들어야 됐고, 대부분의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학교마다 과목 이름이 다 달라요. 학교마다 과목 이름이 다 다르고 같은 데도 분명히 있지만 과목도 다 다르고 이제 그 과목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전학을 가게 되면은 이게 이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이제 그것도 좀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라서 좀 네, 잘 읽어봐야 되는데, 보통 어느 과목에 101번 과목이다. 그러면은 가장 기초 학문이에요. 뭐 생물 101번 그러면은 그게 보통 일반 아니구나. 우리 학교는 101번이 Survey of Biology였어요. 네. 101번 하면 진짜 기초 중에 기초 학문인 거예요. 그 분야에서. 그래서 저는 심리학에서 진짜 가장 기초인 101번을 들었는데, 거기서 배운 내용은 전반적인 심리학에서 다루는 것들이에요. 뭐 아이 양육 방법, 그 다음에 뭐 인간의 발달 과정,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어떤 흐름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뭐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뭐 정의가 되고 어떤 게 있고, 뭐 온갖 거 다 배워요 사실. 근데 그런 거를 배우면요, 시각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의 시야도 바뀔 수밖에 없고, 사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사실은 꽤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대 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는 이제 뭐 고대 그리스에서도 뭐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라는 낙서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어, 요즘 애들이란 단어랑 이제 결합이 돼서 많이 쓰이는 단어잖아요. 세대 간의 차이가 심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이거는 물론 사회가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도 하지만 세대 간의 교육 차이에서 오는 것도 저는 상당하다고 공부를 하면서 좀 느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제 우리만큼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세대이기도 하고, 우리보다 기회가 더 많았던 세대이기도 하고, 좀 다르죠. 세대가 많이 다른데, 저는 심리학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부모님은 그 나이대 분들 치고는 굉장히 깨어 계셨구나 라는 것도 느꼈고, 또 반대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좋지 않는 거네, 이게 옳지 않은 방법이었네 라고 깨닫게 된 것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럼 우리 엄마 아빠 나한테 잘못했잖아, 왜 나한테 이따구로 했어, 왜 나를 이렇게 키웠어 했다면 저는 아마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에 그만큼 깨어 계신 분들도 사실 쉽지가 않고, 부모님이 저한테 주실 수 있는 최선은 그거였을 거, 저한테 주신 그게 맞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 세대마다 사정이라는 게 있고, 가정마다 누릴 수 있는 범위라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은 저는 최대한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만큼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학문적으로 이게 옳다 저거는 좋지 못하다고 했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21살, 20살에 그런 학문을 처음 접하고 그거를 부모님의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통찰력 있게 생각을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나이가 들어야지만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엄마 나는 이렇게 이렇게 배웠는데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라고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서로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오해의 골이 깊어지고 엄마 아빠랑 세대 차이 나서 얘기를 못하겠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하고도 그런 세대 차이라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게 하는 게 문화의 확장인데 부모님보다 덜 가까운 같은 학교를 나온 나의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이 가는 길이 달라진다면 그 차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누구는 대학을 가고 누구는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학을 간 학생들 중에 누구는 말 그대로 스카이급, 뭐 정말 누가 봐도 명문대인 곳을 가고 누구는 유학을 가고 누구는 지방대를 갔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정말 많은 옵션이 있겠죠. 그러면 학교를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의 간극이 사실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간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의 간극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간 사람들 중에서 유학을 간 사람과 유학을 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도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단순히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사는 환경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거는 사고 방식을 어떻게 보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사고하는 게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군에 따라서도 내가 어느 대학 그룹에 속했는지에 따라서도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좋은 학교를 가도 진짜 안 좋은 교수님을 만났을 때랑 좀 아쉬운 대학을 갔지만 정말 좋은 은사님을 만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차이가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학 교육에서 시작이 된 이 차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커지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보다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가 더 편할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만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보다는. 그리고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보다는 유치원부터 쭉 한 동네에서 옆집 살았던 친구가 더 편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친하다는 가정하에.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누려왔던 게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비슷할수록 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같은 대학을 다니고 같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대학에서 비슷한 거를 배운 사람은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냈을 때 훨씬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공까지 갔다면 더 편안하겠죠. 내지는 동아리 활동을 비슷한 거를 했어요. 그러면은 또 그것도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랑 모이게 되거든요. 성향도 비슷하고 경험도 비슷하고 이제 뭐 교육 뭐 집안 환경도 비슷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야 내가 편안하니까 내가 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가 어울리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옆에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도기로 이렇게 각을 그리면 이렇게 뭐 1도, 2도 차이 나는 정도는 처음에 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차이지만 거기서 연장선을 쭉 그으면 나중에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처음에는 대학을 가고 안 가고가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시작된 변화가 변화의 변화를 몰고 오기 때문에 음, 대학에 가서 확장된 문화는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결국은 내 인맥이 결정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이유 때문에 대학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학을 꼭 졸업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웬만하면 졸업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뭔가 배우자를 염두에 두고 사람을 사귈 때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 꼭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게 아니잖아. 대학 안 나와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뭐 성실히 살면 괜찮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나랑 문화가 너무 다르다면 그거는 서로 불행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는 대학을 가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가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학을 가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